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소 무거울 수 있지만 차분하게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는 결혼 생활 10년 차 부부에게서 시작됩니다. 아이가 쉽게 생기지 않아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남편에게 무정자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시점은 2020년 무렵이었습니다. 부부는 긴 대화를 거쳤고 결국 제3자의 정자를 기증받아 시험관 시술을 하기로 합의합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간절한 기다림 끝에 아이는 태어났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이와 같은 집에서 지내며 아버지 역할을 했고 아이 역시 아빠로 알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부부 사이 갈등이 깊어졌고 결국 지난해 협의 이혼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혼을 준비하던 당시 남편은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는 대신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문서는 공증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비교적 정리된 이혼 과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혼 과정에서 갈등이 다시 격해지면서 발생합니다. 남편은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아이에게 매우 큰 상처가 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날 아이는 자신이 유전적으로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됩니다. 이후 남편은 아내와 아이를 상대로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유전자 분석 결과 남편과 아이 사이에 생물학적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은 확인됩니다. 하지만 아내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부부가 충분히 상의해 정자 기증과 시험관 시술을 결정했고 남편 역시 그 과정을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도 남편은 아버지로서 함께 생활하며 아이를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앞둔 시점에서 남편은 인공수정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유전적 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법적으로도 아버지의 책임은 사라지는 걸까요? 이 상담에 대해 변호사는 민법 규정을 기준으로 설명했습니다. 민법에서는 혼인 중에 임신해 출생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단순히 혈연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혼인과 가족 생활의 안정, 그리고 자녀의 보호라는 취지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자녀 역시 혼인 중 출생한 자녀에 포함된다고 해석됩니다. 만약 이런 경우까지 친생자 관계를 부정해버린다면 이미 가족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온 자녀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남편은 정상적인 혼인 생활 중 아이가 인공수정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출생 신고도 했으며 이후에도 아이를 자신의 자녀로 알리는 행동을 해왔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면 인공수정에 대한 남편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적인 관점에서는 남편은 생물학적 친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모두 벗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는 설명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정의 갈등을 넘어 가족의 의미와 책임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특히 아이의 입장에서 어떤 보호가 필요한지에 대해 법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도 함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